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86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가족과 측근들은 큰 슬픔에 잠긴 채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면서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도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했습니다. 이상 1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CBS 뉴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관련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86세를 일기로 오늘 오후 서거했습니다. 의료진은 폐렴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 최종 사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정치사에 큰 별이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13일 폐렴 증상으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37일 만인 오늘 오후 1시 43분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8월 18일 오후 1시 43분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서거하셨습니다. 지난주 급격하게 병세가 악화됐던 김 전 대통령은 의료진의 치료에 차도를 보이면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어젯밤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병원 측은 어젯밤 11시쯤부터 김 전 대통령의 혈압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등 병세가 악화되자 혈압 상승제와 산소 공급을 늘렸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병원 측은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김 전 대통령의 가족들에게 임종을 준비해달라고 통보했고 김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43분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료를 담당했던 연세대 세브란스 정남식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이 매우 편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측근들은 치료 중이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에 임시 빈소를 차리고 조금 전 5시 30분부터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CBS 뉴스 김중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큰 정치 지도자를 잃었다면서 깊은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유족들과 장례 절차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에서 곽인숙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보고받고 깊은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큰 정치 지도자를 잃었다. 민주화와 민족 화해를 향한 고인의 열망과 업적은 국민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김 전 대통령께서 병석에서도 우리 사회의 화해를 이루는 계기를 만드셨다며 유족들과 잘 상의해서 예우를 갖추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정중하게 모시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김 전 대통령의 빈소를 조문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장례 형식과 절차에 대해 유족들의 뜻에 따라 치를 방침입니다. 정부는 유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장의 절차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은 국민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민장이 결정되면 장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부처 간 업무 분담과 소요 재원, 빈소 설치, 운구 계획 등이 정해집니다. 장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를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위촉될 예정이며 전국 곳곳에 분향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국민장은 장의기간이 7일 이내로 장의비용은 일부만 국고를 보조하며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 조문단과 관련해 아직 북한 측의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정치권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인영 기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은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를 잃었다며 큰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김형호 국회의장은 긴급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국회 내 분향소 설치와 근조기 개양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족의 화해와 세계 평화를 위해 진력한 분으로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도 정파를 떠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나라당 박기태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나라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한국 정치의 큰 별이었다며 조의를 나타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내일 오전 김 전 대통령의 빈소를 방문하기로 하고 애도 기간 동안 모든 지방 행사를 연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정신적 지주였던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식 일정을 중단하고 정치적 상주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급히 귀경한 정세균 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고아가 됐다며 애통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대통령의 장례가 최대한 엄숙하고 장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등도 논평을 내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슬픔을 나눴습니다. CBS 뉴스 강인영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민주주의 정착과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한 업적을 기리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이 땅의 민주화와 남북 화해 협력에 일생을 바친 큰 별이 지셨다. 폐렴 증세로 치료를 받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끝내 서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시민들은 특히 지난달 13일 김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반드시 훌훌 털고 일어나리라 기대했다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뿐만 아니고 온 국민들이 비통하고 또 애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끈 가장 큰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위대한 분이 나올 수 있을지. 시민들은 군부 독재 시절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오로지 민주화를 위한 열망으로 시련을 이겨낸 인동초 같은 삶을 기억하며 슬픔을 달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제15대 대통령 재임 시절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이끌어낸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저희 나라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노벨 평화상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떠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꼭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남북화에 기여하며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이처럼 시민들은 슬픔 속에서도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생 역정은 인동초라는 별명처럼 고난과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주화의 상징이자 한민족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고인의 86년 한평생을 권혁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다도의 일단섬 하이도에서 가난한 소장농 아들로 태어난 김대중. 그의 어린 시절 꿈은 사업가였습니다. 61년 강원도 인제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5.16 쿠데타로 의원직을 빼앗기고 맙니다. 70년 봄 YS와 40대 기술원으로 맞붙어 일약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에 오릅니다. 김대중 458표, 김영삼 410표, 이와 같이 돼서 과반수를 15표나 초과한 김대중 의원이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71년 대선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맞붙어 근소한 차이로 패배합니다. 우리나라 야당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또다시 박 대통령을 뽑아주면 앞으로 박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해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공약을 했더니 공화당에서 들고 나왔어. 김대중이가 말하면 거짓말이다. 이어 일본으로 망명한 뒤 유신 반대운동을 벌이다 현해탄 납치 사건을 당했습니다. 가택연금과 징역살이를 반복하던 그는 79년 11.15 쿠데타로 7년 만에 복권됩니다. 하지만 최대 시련은 또다시 닥쳐왔습니다. 신군부 세력이 광주 사태 내란 음모 혐의로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이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그는 미국 망명 생활을 하다 85년 귀국해 87년 60항쟁을 주도합니다. 그러나 YS와의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고 92년 선거에서 져 정계 은퇴를 선언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3년 뒤 다시 정계로 돌아온 그는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 손을 잡고 대권을 거머쥡니다. 재임 시절에는 IMF 국가부도위기 사태 극복을 위해 노력했고 햇볕 정책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나보고 운동생활을 하는데 김 대통령이 오셔서 이제 운동에서 해방됐다. 지역주의와 색깔론의 굴레,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꿋꿋하게
그의 별명 인동철은 국민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CBS 뉴스 권혁주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 민족 통일을 위한 노력을 전 세계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김영태 기자입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200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한국과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북한과의 화해와 평화에 기여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Norwegian Nobel Committee has decided to award the Nobel Peace Prize for 2000 to Kim Da-jong.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수상의 영광을 대의를 위해 자신과 함께 싸워온 국민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남북 정상회담과 그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남북 화해 협력 과정에 대한 평가라고 알고 있다며 북한에 갈 때 걱정이 많았다고 해고했습니다. 나머지 인생을 바쳐 한국과 세계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남북 간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는데 합의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다져놓은 남북 화해의 초석은 서해 교종과 북핵 실험 등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 평화적 분위기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들은 햇볕 정책을 토주기론으로 깎아내리고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화해 노력과 노벨 평화상 수상은 한반도 평화의 시금석으로 굳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CBS 뉴스 김영태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생 기독교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본인은 천주교인이었지만 부인 이희호 여사는 개신교 장로인데다가 김 대통령의 민주화운동 동지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토마스 모어라는 세례명을 받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와 훨씬 가까운 삶을 살았다는 게 지인들의 평가입니다. 우선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창천 감리교회 장로입니다. 결혼 전 신앙을 서로 존중하며 평생을 지내온 건 물론 기독교 예배에도 함께 참여하곤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개헌 시도와 유신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김관석, 강원용, 문동환 목사와 이유정 장로, 함석헌 선생 등 많은 기독교인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교회들이 요청을 하고 뭐 강연 요청하고 신앙간증 요청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민주화 운동 진영에 속하는 개신교들하고는 폭넓은 교류를 이루게 됐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군사정권 등장 이후 사형 선고를 받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세계교회협의회 등 전 세계 네트워크를 동원해 적극적인 구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와 깊은 인연 속에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은 김상근 목사와 한명숙 선생 등 교계 인사들을 국민의 정부에 중용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뭐 어느 종교에 편향한다든지 특혜를 준다든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마음으로부터는 개신교에 대한 상당한 그런 보온이라고 할까? 그런 심정이 충분히 있었다. 그렇게. 또 개신교계의 요구인 사형제도 폐지와 소외계층 대책 등의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주화 인권운동을 계기로 맺어진 기독교계와의 인연은 CBS로도 이어졌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 공정보도로 고난을 받은 CBS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깊은 동지의식을 나타냈습니다. 자유와 정의의 메시지를 전한 CBS 뉴스는 독재와 억압에 시달리던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용기를 심어준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켜본 교계 인사들은 그의 삶 자체가 신앙적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평생 기독교와 깊은 인연을 맺어온 김대중 전 대통령이기에 그의 서거 소식을 접한 교계의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AP와 로이터, 교도 등 주요 외신들은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긴급 타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하면서 김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 투쟁에 있어서 위대한 인물이며 첫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AP통신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한 김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남북한 화해 노력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특히 김 전 대통령과 일본과의 각별한 관계를 언급하면서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신속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일 나로호 발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과기술부는 나로호 발사는 내일 오후 5시경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일 오전 최종 예행 연습 점검 결과와 기상 상황을 고려해 오후 1시 30분경에 최종 발사 시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사 당일의 나로호 우주센터의 기상 상황도 발사를 위한 기상 조건을 만족시킬 것으로 분석되며 태양 활동과 우주 폭풍과 같이 위성 발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져서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지방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 28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8.2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